부동산의 개념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의 3차원 공간.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3차원의 공간 개념인 수평, 지중, 공중 공간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으로 구분됩니다. 지표권은 토지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의 권리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 하에 토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구분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역주의, 특정인에게 물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을 골고루 사용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용주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이 있다면 다음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하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한 나라도 있지만 일부만 인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인 광물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조항권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로에 의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광물이나 항공로에. 최근에는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 범위 해석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토지 용도 이용 상대에 따라 한개 심도 이내의 토지의 경우 지하공간 이용 시 깊이에 따른 이용 저해율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개 심도 보통 지하 20m에서 4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중권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말합니다.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말합니다.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 토지 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적 공중권, 공공기관이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사실적인 지배, 사실을 법률 요건으로 생기는 물건입니다. 사실적 지배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개의 권리로 나뉘며 각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한 여러 개의 권리로 세분하여 분할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은 법적 하자가 없고 용도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타인 간섭 없이 대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처분권은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여 대상 처분권이 가지는 교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는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권 설정하여 자신의 권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인 광물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권이라 합니다.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어떤 시장성, 지형, 지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특성 중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과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샬은 위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부동산 위치 가치는 부지의 선정 주체, 용도 규모에 따라 높고 낮음이 다양하게 부여됩니다. 토지의 위치 가치는 환경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호 경쟁, 보완적 영향을 줍니다. 허드의 접근성 개념이 있습니다.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말하는데, 지가는 경제적 지대에 바탕을 두며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가는 접근성에 의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지고 가격 차이가 발생하겠죠. 부동산에 있어서는 근접성이 아닌 접근성이 중요하며,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근접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리적 거리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네, 이게 근접성입니다. 하지만 허드가 말한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거, 그러니까 경제적 지대에 바탕을 두는 거죠. 그래서 지대가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라고 해서 접근성의 의존함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접근의 대상물은 아무리 어떤 대상물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도 그 대상물이 인간 생활에 위험성을 주거나 혐오 대상이라면 감가 요인 됩니다. 감가 요인도 있습니다. 접근 정도. 인간 생활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시장이 가까우면 좋은데 시장 안에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안 좋습니다. 거리와 접근성, 거리가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 가까워도 주차장이 원거리에 있거나 횡단 문제로 횡단보도가 실거리보다 우회해야 되는 경우, 또 일방통행 관계로 우회해야 된다든지 동일 건물이라도 출입구 위치에 따라서 접근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 찾는 빈도가 아예 높지 않은 겁니다.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일부러 놀러 가는 경우, 진짜 거기 흡입력이 있어서 어떤 매력이 있어서 거기에 뭐 독점력이 있어서 일부러 관광을 가는 경우, 그 관광지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중요시되지 않겠죠. 부동산 환경이란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상황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문제로서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은 환경으로부터 지배 영향 받으며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활동에서는 생태학적 환경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것은 복합 부동산이라 합니다. 부동산 활동 중 부동산 매매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법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었으나 거래 시에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정평가에서는 일괄평가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률, 경제, 기술 측면 부동산이고 부동산학적 관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그 부대 시설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으로 일괄평가합니다. 복합 부동산 일괄평가합니다. 복합 건물, 예를 들면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주거, 근린생활시설 등이 결합되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로서 이러한 것은 구분평가합니다.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말하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합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개념 중 공간, 자연 등은 기술적 개념이지만 생산요소, 자산 등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합니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 동산 말하고 준부동산까지 합쳐지면 그것은 광의의 부동산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합니다. 복합 부동산은 일괄평가합니다. 복합 건물은 구분평가합니다. 부동산은 수익성 유무에 따라 수익성 부동산과
비수익성 부동산으로 시장성 유무에 따라 시장성 있는 부동산과 시장성 없는 부동산, 그리고 지역성 구분에 따라 도시부동산, 농촌부동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종별로 감정평가상 용도적 정보를 나눌 수 있는데, 지역 종별은 지역 용도에 따른 구분을 말합니다. 택지, 농지, 임지, 예정지 지역, 이행지 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역 종별 이렇게 구분됩니다. 택지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농지 지역은 전, 다 등으로 세분됩니다. 토지 종별은 지역 종별에 의하여 분류되는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택지, 농지, 임지, 예정지, 이행지로 구분됩니다. 지역 종별 세분에 따라서 토지 종별도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는 전지와 답지로 구분됩니다. 지역 종별일 때는 지역이란 말이 붙고 토지 종별일 때는 그냥 지로 끝나죠. 지역적 종별은 택지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답 과수원지역, 임지지역은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개별적 종별로는 택지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까지 들어갑니다. 농지에 전답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지 들어가고요. 정착물, 유무관계 등에 따른 분류, 관계에 의한 분류, 대지, 택지, 부지가 있는데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이렇게 나뉘는데, 대지와 택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나뉘는 거죠. 근데 공업용은 건축할 수가 있는 토지에 들어가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주거용과 상업용까지만 들어가는 것이죠.